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아바타 무리길, 엘비스, 타르, 탑건 매버릭 등 많은 인기작들을 제치고 스필버그 감독의 더 파벨만스가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매년 최고의 작품과 배우를 선정하는 영화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함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당연히 박찬욱 감독의 수상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며 작년 한 해 국내외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올해 비영어 작품상 후보작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외에도 클로즈,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르헨티나, 1985, 라이즈, 로어 리볼트 등 강력한 작품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상작은 아르헨티나, 1985로 확정돼 헤어질 결심은 아쉽게 트로피를 놓치게 됐죠. 지난 2020년 골든글로브 비영어 작품상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1년에는 영화 미나리가 수상해 다수 해외 매체들은 헤어질 결심이 2022년 비영어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작품성과 화제성에 비해 조금은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주인공은 박찬욱 감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 감독은 깔끔한 블랙 턱시도와 나비 넥타이를 하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미국 주요 외신들의 관심도 쏟아졌죠. 특히 그가 미국에서 촬영 중인 차기작 HBO 맥스 시리즈 동조자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작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박 감독은 1975년 LA로 망명온 난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캐스팅의 인종적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은퇴 이후 택한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헐리우드 영화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지난해 말 자신의 SNS에 두 아들이 머리를 밀어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극중에서 하원 의원, 미 CIA 요원, 영화감독 등 5가지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인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감쪽같이 변한 모습이었죠. 잘생긴 외모 대신 벗겨진 민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은 촬영 시작부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언맨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큰 이미지 변신이 될 작품으로 예상되는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 드라마를 통해 현지 최고 출연료인 해당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박 감독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정말 놀라운 배우이자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게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즐겁게 작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남자가 레드카펫에 난입합니다. 그러더니 박찬욱 감독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합니다. 순간 레드카펫을 촬영하던 카메라와 질문을 이어가던 기자들에게서는 큰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박 감독에게 큰절을 한 사람은 바로 나이프스 아웃,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등 수많은 작품으로 유명한 라이언 존슨 감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라이언 존슨 감독에게 왜 큰절을 했는지 묻자 박찬욱의 올드보이는 전 세계 영화계에 폭탄 같은 충격을 엄청나게 안긴 작품이기에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면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죠. 박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함께 포즈를 취하며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라이언 존슨 감독은 평소 박 감독을 존경해왔으며 한국 영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해왔는데요.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박찬욱 감독의 인맥과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 감독이 레드카펫에 서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집합이라도 외친 듯 모두 다가오는데요. 가장 먼저 박 감독의 옆자리를 차지한 판빙빙, 멀리서 박 감독을 발견한 윌 스미스는 와우를 외치며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그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판빙빙의 손을 슬쩍 잡으며 끼어듭니다. 결국 옆에 서는 것에 성공하자 박 감독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 작품과 감독들에 대한 헐리우드의 애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라이언 존슨 감독의 큰절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감독 중에서도 특히 봉준호 감독의 팬이라고 밝혀온 그는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비영어 작품상을 수상하자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특별시사회가 열렸을 때 봉 감독과의 대담 진행자로 라이언 감독이 나왔죠. 자신만의 주관적인 연출관과 스토리텔링으로 헐리우드를 비롯한 최고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두 감독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대담이 시작되기 전 라이언 감독은 봉 감독이 입장하자마자 큰절을 올립니다.
그는 봉 감독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고 웃으며 마침내 봉준호, 당신의 미친 두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서양과 달리 한국은 선후배 관계 같은 게 있어서 내 영화 연출부 조감독 출신이면 다음 영화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품앗이나 가족 같은 문화가 있다고 말하자 라이언 감독이 그럼 나도 다음 작품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행사가 끝나면 내 명함을 주겠다라고 말해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라이언 존슨 감독의 큰절로 시작된 대담은 끝날 때까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이제 한국 감독이나 한국 배우와 작업하고 싶다는 러브콜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설국열차에 이어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미키 세븐틴을 연출해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영국 BBC 시리즈 리틀 드러머 걸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글로벌 OTT를 통해 인정받은 우리 배우들의 헐리우드 진출도 이어집니다. 이터널스에 출연한 마동석에 이어 박서준이 마블 영화 더 마블스에 출연 중이며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스타 이정재도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드를 촬영 중이죠. 젊은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도 국적을 떠나 K 콘텐츠에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이민사를 다룬 드라마 파친코는 원작 소설가 이민진을 포함해 작가와 연출자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비평가들이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하며 역시 한국 이야기가 통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콘택트 등 수많은 흥행작을 제작해 기반을 다진 40년 경력의 미국 영화 프로듀서 린다 옵스트는 망해가는 헐리우드의 돌파구는 바로 한국 영화라고 말합니다. 안팎이 꽉 막힌 헐리우드에 한국 영화와의 협업이 돌파구가 될 것 같냐고요? 그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이죠. 2022년 미국 영화의 박스오피스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약 33% 적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는 완전히 신선하고 독창적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영화에 목말라하고 있죠. 지금 세계는 같은 정서적 언어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무언가가 필요하고 K영화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국제시장, 해운대 두사부일체를 연출해 흥행에 성공한 윤재균 감독과 함께 K-팝 아이돌 그룹의 로드무비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린다 옵스트는 지금 헐리우드는 모두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콘텐츠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는 한국. 한 단어가 되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헐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영화를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